자, 손수조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우리 대변인 여러분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아니, 미디어 대변인 제도 이거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브랜딩이 돼서 상당히 정착을 한 것으로 생각이 아니, 됩니다. 화력이 끝내주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가성비가 좋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 대변인이라는 건데 스피커거든요, 스피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다 싸울 수가 없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미디어 전쟁이지 않습니까? 대신 나가서 막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인, 스피커, 손수조 스피커, 박민영 스피커, 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뭐 주연철 스피커도 아주 막강하던 소리. 요즘 핫합니다. 그 말씀을. 네. 뭐 띄워주셨어. 우리 조선에서. 김철 대변인님이 이제 외신 대변인이신데 원래 사실 원래는 외신 네, 담당인데. 원래 외신 담당이신데 또 거기까지 모니터링을 또 그렇게 열심히 다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아니, 두 분도 페북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뭐 기존 재래식 언론에서 워낙 띄워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고, 손수조 대변인께서도 원래 유명하고 이번에 주연철까지 깡펀치로 그냥 그러게요. 상당히 이 제도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장동혁 지도부가 뭐 재래식 언론이나 재래식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근데 기사를 쭉 봤는데요. 뭐 막말을 했다, 뭐 문제 발언했다라고 열심히 쓴 것 같은데 헤드라인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댓글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 뭐 한동훈 씨에 대한 평가, 물론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다소 날것의 언어가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정치 평론의 일환인 것이지,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밑도 끝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붙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당 대변인, 외신 대변인이긴 하지만 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막 너무 날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평가 그 자체에 대해서 막말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은 참 전형적인 언론다운 재래식 재래식 언론. 행태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요,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보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언론이 뒤에 무슨 말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보시는 분들이 이건 할 말을 했네, 이건 그래 조금 더 과하기도 했네, 아니 그래도 결과 전반적으로는 글 잘 쓰는 사람이구만,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공간에서 오가던 글귀들을 좀 국민적으로 오히려 홍보해주는 역할, 과거에는 그게 네거티브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직접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또 찾아보시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아니, 합니다. 손수조 대변인 처음에 그 정치 입문할 때 그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하고 예.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예. 미디어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도요, 제가 출마할 때가 벌써 14년 정도 전인데, 그때 개인 SNS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이런 게 막 처음 이제 막 붐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출마할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만약에 언론이 나를 집중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 미디어에, 내 트위터에 쓸 수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내 트위터에 쓸 수 있으니까는 투명하게 다 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개인 SNS가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주 컸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할까요? 이제는 이제 개인 SNS와 이 SNS 종류도 되게 많아졌어요. 뭐 스레드도 요즘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인스타, 페이스북, 그러니까 약간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시지 위주로, 글 위주로 좀 많이 쓴다 하면, 인스타는 좀 사진 위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런 SNS 뉴 미디어, 특히 유튜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통되는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커졌죠.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청년최고 출마했을 예. 때 예. 사실 그때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뉴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컸고, 그때는 그야말로 뉴 미디어 선거다라고 했었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재래식 언론에 재래식 언론에 가장 큰 회사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나온 것인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재래식 언론은 이 메시지 전달이 일방향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니들은 들어라. 네.
니들이 뭐 내한테 의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미디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쌍방향으로 지금 우리도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아, 속 시원했어요. 뭐 이러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럼 서로가 쌍방향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렇죠. 재래식 언론에 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참 조중동은 지금 한 10달 동안 체면 국인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상 노골적으로 김문수 당시 후보를 밀기 시작했고 장동혁 대표 취임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라는 식으로 목리 부리기 바빴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떠드는 것과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들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떠드는 것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혀 관련성이 정반대로 없다라고 가죠. 하는 것만 지금 입증이 됐어요. 한동훈 씨 제명할 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한동훈 씨 제명 때가 저희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39.5%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이 선거 끝나고도 장동혁 대표 때문에 마치 선거 진 것처럼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 당 지지율 역설적으로 역대 올라가요. 최고 몇 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 본인이 당대표 할 때보다 지금 1.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래식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정당에 대한 지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론조사 쭉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 포착이 되는 게 이 7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일부 영향이 아직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세대 그리고 이 SNS를 하는 세대가 주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극히 제한적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6070 산업화 세대 분들만 저희 압도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진짜 압승할 것 같아요. 2030 세대 지금 지지율 3배 나와요. 맞아요. 3배 안 봐요 안 봐. 2030 세대는 아니 오늘 사실 있지 않습니까? 2030 그 지지율 조사가 아우. 에너지 신문 어마어마하죠. 이거 네. 보니까 야 정말 충격입니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한 달 전보다 12.8%포인트 하락한 21.3%고 30대도 한 달 전보다 8.4%포인트 내려간 27.4. 국민의힘은 오히려 25.6%확 올라가서 59.1, 20대에서. 네, 세 배, 엄청난. 30대는 52.5.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런 걸 재래식 언론이 지금 해설을 못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로 예, 해설을 전혀 못하네요. 해설을 자기들도 못해. 의문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이러면서 안 놀라고 보거든요. 있어. 제가 네.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제가 이거는 제가 그 조선일보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30대 초반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뉴스 봤을 때 네이버 포털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마이뉴스랑 조선일보 구분을 못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죠. 로고가 생긴 게 비슷해.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이 비슷해. 그냥 포털 메인에 걸려 있어. 검색하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지 오마이뉴스 기사인지 그냥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누가 사설을 봅니까? 누가 종이신문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포털에 걸리는 뉴스 중에 원 오브 댐일 뿐인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죠. 심지어 20대는 이제 검색도요 포털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합니다. 맞아요. 나무위키 검색을 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검색을 세대가 하거나. 달라진 예. 거지. 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와 이영풍 대표 그래 나이 많다 이러고 있는데 옛날엔 저 지하철에서도 종이신문 아저씨들 쩍벌남들 이래가지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종이신문 이렇게 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그때 쩍벌남 아저씨들한테 종이 접어보시라고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나 왜 이거 알고 있지? 네, 종이신문. 맞아. 그런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조중동 같은 재래식 언론의 메이저 언론들이 막강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야 우리는 밤의 대통령이야. 네. 밤의 대통령을 만들어내. 뭐 그랬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도 아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 매체들이 막 생기면서 조선일보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세대다 이 말이죠. 지금은 보시면 로고 진짜 똑같아요. 로고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조금 올드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영포티 좀 맞아요. 있어. 죄송. 저도 이제 약간 좀 벌써 우리 영포티지. 유튜브에서 다 검색합니다 이제는 네. 동영상을.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진짜 유튜브를 거의 그냥 메인으로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은 기득권 40대하고
여기 보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가 읽어 한번 드릴게요.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건 진짜 이 말이 맞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4060 호남 기득권을 중심으로 여론과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러니까 이제 10년만 지나면 민주당은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안에 2030들이 이제 분노의 응징표가 날라들 거거든요. 아니 그도 그런 게 6.3 지방선거 딱 당일날요 서울시장 선거 졌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이 쪼르륵 이제 그 캠프에 올라갔대요. 정원호 캠프 올라가서 어떡해요 우리 2030에서 너무 폭망했다 어떡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랬대요. 우리도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뭔가 2030에게 더 소구해야 되겠다 뭔가 아이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혀 무시 전략인 거야 2030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이금 세대 물량빨로 우리가 밀어붙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우리도 그대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며칠 전 기사지만은 정준희, 최욱 이런 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매불쇼에서 몽둥이. 20대는 합법적인 몽둥이를 들어야 할 대상이고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야, 우성향 커뮤니티 땡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고 진짜. 있으니까 이게 답이 말도 없는 안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진짜. 앞으로 답이 없어. 무식하고 천박해요. 얘기하는 아니 거 요즘 보면. 이쪽 좌파 쪽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에 서울경찰청장 폐가망신 발언도 있었고 네. 너무 약간 오만의 극치를 이제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탱크 뭐 밀어버린다 몽둥이로 제압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이 오만이 극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예, 끝이 보입니다 정말.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해야 되지? 왜 밀어줘야 되지? 왜 응원해줘야 되지? 이건 장동혁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당원들이 뽑은 민주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뽑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계속 임기를 채우고 하면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 이거 큰일 났네. 다음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뭔가 좀 이 재래식 언론하고 좀 사바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장동혁이 팍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기는커녕 어제 병원에 또 입원하고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새로운 당원 중심주의 우파 대중주의 정당이 이미 가시화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전 같았으면요 이렇게 일부 그 보수 우파를 참칭하는 재래식 언론들이 흔들잖아요. 10개월이 10개월이 뭡니까?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정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보도 쏟아내면서 다 같이 그 좌파들 연대해가지고 끌어내렸던 일부 매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그렇지. 이제 대놓고 저는 맞아요. 당권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 그러니까 체면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밑바닥이 어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TV조선 보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1년 전에 그 뭐 뉴탐사인지 더탐사인지 그 찌라시 같은 그 매체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가짜뉴스 그 제조기에서 나왔던 그 보도를 그대로 실어다가 1년 뒤에 특종이라고 단독 보도로 내고 있습니다. 6억 손해만 본 피해자한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6억 손해본 피해자가 왜 다른 업체한테 돈 받겠다고 전화를 하고 왜 뭐 그런 식으로 뭐 선거 중에 그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전화를 하고 6억 피해 사기당하면 당연히 그럼 전화하고 물어보지 그럼 안 물어봐요? 자기들 그 기사 쓴 기자님도 지나가다 6만 원만 잃어버려도 눈 돌아갈 거면서 6억 피해당한 피해자가 왜 6억 되찾으려고 노력했어? 이따위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짜치고 기자들도 보기도 짜치고 민주당도 네. 심지어 짜쳐가지고 논평 하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보도 행태나 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장덕 대표 이미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봐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오만 사방 기득권 카르텔들이 쥐고 흔들었는데도 버티는 걸 넘어서 지지율 계속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을 제대로 개혁할 진정한 소장파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JTBC 같은 게 부도가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그동안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광고주들이 뭐 바보입니까? 왜 광고를 네. 안 주겠어요? 효과가 없거든. 그렇죠. 뭐 맨날 편파 방송이나 하고 뭐 이상한 조작 방송이나 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 광고는 유튜브라든지 SNS에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광고주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그렇죠. 판단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JTBC도 그렇고 여러분 MBC 있지 않습니까? 네. MBC가 이번에 올림픽 공원 그 광장 현장에서 시민분들에게 쫓겨났어요. MBC 이 광고가 이제 언론이 아니니까 이제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내가 왜 우리 언론이 왜 시민들에게 이렇게 등 돌림을 당하고 나가라 쫓겨남을 당하는지를 좀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 때 MBC가 보여준 행태가 정말 과간이었지 않습니까? 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두 후보를 두고 뭐 우상호 보고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그냥 바이라인 밑에 붙여버리고 맞아요. 김진태 후보 밑에는 뭐 도정을 장악한 현역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네거티브하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정말 대놓고 그런 약간 편향적인 걸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공정은 거의 이제 뭐 딴 나라 세상 얘기가 돼버렸고 대놓고 편향적으로 하는구나. 언론이 아니구나. 이렇게 등을 돌리신 거죠. 지금 이번 그 잠실 그 국민 항쟁 현장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서울신문이 좀 떴습니다. 맞아요. 서울신문이 비교적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거든요. 여기 여러분 아잖아요. 벌써 댓글이 서울신문이 지금 맞아요. 다 아주 아신다니까요. 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제 장동혁 대표 과로했죠. 솔직히 맞습니다. 과로했죠. 네. 8일 동안 그냥 물과 소금만 먹는 철인 단식. 아우, 저도 그 현장에 3번이나 갔었는데 조금 며칠이라도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식 이전에 그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로 어느 정도 조금 쌓였던 피로를 풀기도 전에 이제 단식이 들어가셨던 거고 단식도 이재명 단식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생으로 정말 하신 그런 단식이었기 때문에 또 단식을 들어가려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약간 이제 장을 비워내는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였대요. 근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또 바로 거의 바로 또 퇴원을 뭐 며칠만 있다가 하신 다음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게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한 열흘 전부터 조금 이제 이 신호가 와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하셔야 된다 했는데 한 열흘을 그냥 악으로 깡으로 지금 버티신 거예요. 버티시고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 보셨겠지만 대표님이 뭐 안 드세요 잘. 그래서 뭐 옆에서 초코파이 드리고 뭐 자꾸 드려도 안 드시고 그래서 계속 그 체력이 이제 거의 고갈이 돼서 어제는 최고위원회 끝났는데 이제 실핏줄이 터지신 거예요. 눈에 터지시고 그렇다고. 여기 눈이 계속 떨리고 이제 퍼렇게 거의 멍든 수준으로 가신 거예요. 얼굴이 완전 잿빛이 되시면서 그래서 거의 이제 응급실로 가시게 된 겁니다 지금. 네. 단식은 저도 20년 전에 해봤습니다. 진짜 찐 단식. 아, 물과 소금. 그럼 어떻게 되냐? 책에 나와요 그게. 7일째 되면은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커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퍽 쓰러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한 일주일 되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물과 소금만 먹으면. 그래서 저도 119 실려갔는데 한 1시간 잤나 했는데 한 5시간 지났더라고요. 야. 근데 그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7일 단식을 한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7일 동안 서서히 음식 섭취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또 7일 동안 서서히 먹기 시작해서 7, 3, 20일, 21일 단식 뭐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단식원에서 가서 하는 네. 웰빙 단식이죠. 근데 그런 뭐 아주 도끼가 빠지고 좋은데 이거 뭐 단식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가고 이러면 몸을 상하게 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한 며칠 전에 보니까 당 대표 되기 전 사진하고 얼굴이 뭐 광택이나고 반짝반짝해요. 지금 보면 얼굴이 뭐 완전히 너무 야위셨어요. 아이고 이 뭐 얼굴이 헬쓱해서 완전히 이 풀떼기도 못 먹은 뭐 그런 얼굴 초췌한 얼굴이죠. 눈이 푹 파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저 뭐 1년 사이에 완전 늙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투쟁하는데 맨날 뒷다리 잡는 저 대안 없는 미래 저건 뭡니까 저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자리 보전 욕심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끝났고 선방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단 하루도 안 쉬고 하루가 뭡니까? 개표 방송하는 그 와중에까지 성관이 항의 방문했었던 것도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관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자생적으로 들불처럼 올림픽 공원에 피어오르니까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가서 경찰들이
그 무력 진압할 때도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뭐 김은혜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가장 먼저 달려갔고요. 그 이후에도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중재도 참여를 하고 직접 그 열기 안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개표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뛰어왔어요. 이게 자리 보전을 위한 목적이다? 무슨 뭐 나이롱 입원을 했다? 저는 과거 당직자였던 분들이 무슨 나이롱 입원 이런 평가를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정말 패륜적인 막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야말로 재래식 언론이 패륜적 막말로 좀 맞습니다. 보도를 해야 돼요. 아니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뭐 가장에 굶어 죽고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외신 대변인 발목만 붙들고 늘어지는데 좀 비례적으로 보도를 하세요.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우리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진정성. 다 반대로 오히려 지금 성관이 이슈 그 성관이 이슈 국민적인 염원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자리 보전 뭐냐 차기 당권 그러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입만 열면은 최고위에서 사퇴해라 비공개의총에서 사퇴해라 언론만 나가면 사퇴해라 사퇴 입만 열면 사퇴 무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리 보전하는 거 그것 말고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싸우는 장동혁 대표가 있고 그런 장동혁 대표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퇴 얘기만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이 구태 기득권 정치에 지금 종말이 오는 줄도 모르고 하던 대로만 하는 이 일부 의원들의 끝이 머지 않았다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경험칙상 보면 저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한 방에 그렇죠. JTBC 보도하듯이 한 방에 훅 가버려요. 막 저러다가 이제 발광을 하죠. 발광. 막 열받아서 빛을 내는데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배지들 중에 보면은 뭐 지방선거 패배했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본인 지역구의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야. 보면은 이번에. 아우, 정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 있어요. 제 부산에도 많고 아이고. 말이에요. 본인들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아 저거 저런 거 다 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오로지 지금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본인들의 자리 보전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 저기 올림픽 공원 광장에서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 시국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대표 물러가라 마라 지금 그 얘기할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 유린 사태 이 침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대표의 뭐 이 자리 문제 사태 문제가 더 중합니까? 그게 더 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박춘대 실장께서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본인 목소리 잘 안 내시는 자리인데요. 그렇죠.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목소리를 내신 게 아니 대안과 미래는 뭐 대안과 미래를 내본 적도 없고 본인들의 그 결성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밖에 안 하니 그냥 그런 대안과 미래라면 해체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조직 같은데. 사조직 같이 오로지 그냥 사퇴 무쇠만 외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이제 박준태 요새 별명이 박준태토남이더라고요. 태토 기질을 이제 발휘를 하신 거죠. 예. 그 대한과 미래 뭐 간사인 뭐 부산의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 저도 잘 압니다만은 그 뭐 이 재방송 보시고 이 영풍 왜 저렇게 나를 씹는 거야 하겠지만 아니 구청장 그 민주당 됐잖아요. 그거부터 책임지라고 본인부터 뭐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말고. 아니 이게 대안과 미래나 그 송파남매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부터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우리가 맞아요. 비례 기초 같은 것들 우리가 서울시 지역구 선거에서 3대7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이겼고 비례대표 이겼는데 이건 전적으로 공천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공천 누가 했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했잖아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겸 서울시당 공관위원장께서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책임 안 집니까? 아니 그리고 그 강남 송파 서초 같은 정말 이 오세훈 시장 압도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들 표가 몰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기초 의원들 가번 나번 표 분배 잘못해가지고 중대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석 가져가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문제 지역구들의 그 주인공들 전부 다 대안과 미래 아니면은 친한동훈계 의원들입니다. 본인들이나 일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그 당협 평가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저희가 그
당협 당무감사 평가 하지 않았습니까? 전당협 평가 30몇 개 정도 문제 당협이라고 그때 아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런 당협부터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번 선거도요. 왜 대표만 평가를 받습니까? 당협 위원장이잖아요. 본인 그렇죠. 지역구 선거 본인 책임지는 거예요. 당협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의 스코어 공천 똑바로 했는지 득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 단위에 비교해서 얼마나 선거를 잘 치렀는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이거 차기 총선 때 반영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성적표인데 일종의 가령 서울시당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뭐 가령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배현진, 송파, 박정훈, 뭐 고동진 뭐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얼마 나왔는지, 국민의힘 표가 얼마 나왔는지 이걸 다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뒤에 공천할 때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협 관리나 뭐 이런 당무 평가라고 하죠. 그런 당무 평가를 할 때 이런 이제 수치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또 피부로 받아들이는 게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자, 장동혁 대표 차지가 들어와서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지율인데 지지율 우리 힘들 때 그 대안과 미래 세력이 그 지지율 붙잡고 얼마나 또 지도부를 흔들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정말 몇 년 만에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왜 또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닐 때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잘하면 잘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대안과 정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뭡니까? 지도부 흔들어서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오로지 본인들이 원하는 뭐 한동훈이라든지 누군가를 넣을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어쩌면 이 이제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워라. 그 현장에 있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싸워라. 라는 게 지금 지지율로 반영이 된 건데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목소리 하나로 뭉쳐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마저 바지가랑이 잡는다는 게 참 저는 못났다. 한심하죠. 못났다. 한심하다 생각 들어요. 자, 뜨거워지는 대담입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요즘 알부민 많이 드시죠? 알부민 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신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남재현 원장의 리포좀 발효 알부민 2090 NMN입니다. 리포좀 발효 공법을 적용해서 영양 전달력을 아주 높였고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NMN까지 함께 담아 있습니다. 밀크 시슬, 헛개나무, 차가버섯, 골드 키위 유산균 등 다양한 부원료를 추가해서 활력과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액상 타입이라서 이 마시기도 편합니다. 하루 한 병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청자 여러분들 1+1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배너에 있는 안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병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갑자기 무산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죠. 예. 대안과 미래도 원래는 예. 연판장 25명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최소 25명 의원들 연판장 준비하겠다고 아주 온팡진 계획을 짰다가 예. 대안과 미래 안에서조차도 연판장 모으는 걸 실패해서 그냥 입으로 때웠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의총에서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선거 때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냈었어요. 뭐 이선 후퇴가 어쩌고 그런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가 같은 경기도 의원 중에서 이견이 생기게 되면서 파행이 된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동의 안 했다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분당 지금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의원이지만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 뭐 경기도 의원 전원명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인 지금 중진급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지 않습니까? 빠져버리니까 힘이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소장파라고 평가를 받는 소장파 뜻이 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안과 미래에 비하면 안철수 의원 소장파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력이 확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없었던 사건이면 모를까 하겠다고 이렇게 옹골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름을 빼버려가지고 파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그거 같죠. 장동 대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원대한 꿈이 그대로 다스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제 그 경기도 의원분들의 기자회견이 파행되는 사건. 예. 저는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파행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창피한 일이죠.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원내에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조급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경기도 의원 했을 때 어떤 분 떠오르시나요? 일단 우리 안철수, 김은혜 이런 분들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계시냐면 그 지난날에 의총 때 손들고 공개 발언하겠다고 했던 송석준 의원이 또 경기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사실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의총에서 이런 발언하고 그다음 송석준 의원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뭐 찌질이 발언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경기도 의원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인 내부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안철수 의원, 김은혜 의원 두 분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이 이름이 거론되는 뭐 저런 분들은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저 다 낙천자 명단이 오를 거예요.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에 해당 행위자로서 자 낙천자 명단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 셀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떠들어대는구나. 하면서 이름도 올리고 뭐 송석준, 뭐 홍길동 이렇게 이름 올리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가 갑자기 왜 이렇게 90도 너무 너무 어색하던데 그 사진이. 그게 서천에서의 한동훈 씨의 딱 그 그림이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죠. 예. 그때도 무슨 뭐 윤한 갈등이다, 뭐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부를 했다, 오만 언론 플레이를 다 했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과 비서실장 고발당하게 만들고 한동훈 씨가 그 패악질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화해 국면으로 가면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한동훈 씨가 뭐 거의 180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저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근데 저러면서도 구밀 복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가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저때 고개 숙인 것이 저 이후로요. 한동훈 씨가 자기 억울하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의 찌라시가 엄청 돌았거든요. 내가 윤 대통령이 그때 사실 내가 더 인기 많은데 불쌍해서 봐줬다느니 제가 그런 참 찌라시를 보면서 한동훈의 정신세계는 이거 뭐 본인이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과 아니면 그 측근들의 정신세계가 참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제가 정청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버스 한동훈이다. 민주당의 한동훈이다. 민주당의 한동훈. 그러니까 딱 한동훈 같은 행위한다. 내가 그래서 그 친명계 그 관계자들한테도 한동훈 그 옹호하던 사람들 이제 한번 정청을 한번 겪어보라고 맛보기 제가 맛보기.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저 보시면요 오며 가면서 우리가 너네들이 왜 그렇게 한동훈한테 부글부글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1인 1표제가 민주당을 망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 고개 숙임은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총선 당권만 틀어줘 봐라. 내가 그때까지는 이렇게 한다. 그렇지. 이거고요. 근데 정청래가 한동훈보다 훨씬 고단수예요. 지금- 한동훈은 그 자기 진심을 숨기지를 못해서 부글부글 하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 표현하는 거 보세요. 월드 클래스다. 근데 이게 되게 중의적이거든요. 월드 클래스 이게 망신살이라고도 다 이게 수식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지게 매기는 이 정치 선수를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정청래가 이번 전당대회에 이기지 않을까 만만치 생각을 않아요. 좀 하게 돼요. 저도 예. 방송 가서 민주당 패널 만나보면요. 네. 요즘 민주당 패널들이 자기들 요즘 완전 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예. 어디 한 군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지. 정청래 대표 편도 못 들겠고 너네도 당해봐라. 이재명 대표 편도 못 들겠고.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민주당의 이재은 대변인이 예. 이제 정청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패널들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사실 들리는 얘기가 정청래 대표 만만치 않다는 소리 들려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맞아요. 정청래의 그 리더십을 한번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였잖아요. 근데 이원택 이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른바 뭐 문조털래요 이런 얘기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이재명 초창기 때 박찬대한테 같이 붙었을 때 정청래 이겼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청래가 이겼는데 지금 이길 수 있다, 연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기류를 보니까요. 사실 남의 당 일이라 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냥 저도 그래서 막연하게 에이 설마 이재명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원들이 사실상 재신임 평가인 대리인으로 나온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를 뽑겠어?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뽑는 순간 이재명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를 합리적인 사실 사고가 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류가 어떠냐면요. 그 뉴미디어 생태계는 그 문조털레윤가요?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일단 그렇지. 뉴미디어,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이 호남 분들이신데 대부분 다 김어준 방송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권리당원표 꽉 잡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재래식 언론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재명이 그 폭주에서 SNS 그리고 부동산이니 뭐 공소취소니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 때문에 망한 건데 정청래만 계속 때리니까 반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동정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정청래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그러니까 다들 겉으로 이재명 때문이야 아직까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맞습니다. 단서들이 전당대회 때 증폭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좀 전에 댓글 하나 좀 읽어드리면 정청래가 한동훈보다 5도 더 깊숙이 폴더 아, 5도 이야. 5도 더 숙였다. 그만큼 구단수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권리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 네. 책임당원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영남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많습니다. 부산 경남 부울경보다. 자, 민주당은 거기는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전라북도입니다. 사실은 광주 전남보다 더 많아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정청래가 지방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전라북도를 갔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내세운 후보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움직이면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직이 표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힘든데 지금 정청래가 보여주는 것은 두고 봐라. 내후년 총선에서 내가 당대표 이번에 연임하면 공천권을 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당을 내가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 대권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는 완전 목숨 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혈투. 지금 보시면요. 이재명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정청래가 한 방 딱 메시지 올린 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올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권은 짧다 얘기를 했거든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 짧아요? 이재명 정권이 짧다는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건 전면전이고요. 지금 또 들리는 얘기가 이제 우리 저기 보면은 이재명과 이제 명청대전이라고 했을 때 이재명 쪽에서 늘 외쳤던 게 뭐 식용 중도 이런 청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 지금 쑥 빠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쑥 빠졌는데 거기가 중도 그다음에 청년 쪽이 쭉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별 보면요 호남도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호남도 빠지면서 이번에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학을 뗀 이 이제 당원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돌아서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외치는 그 실용 중도도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뉴 이재명이라 했던 그 세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쪽에서는 한 번 더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또 하는 말이 처음에는 우리가 박찬대를 너무 살살 밀었다. 이제는 세게 밀어야 되겠다. 아예 대놓고 그냥 김민석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환송할 때 정청래를 아예 안 불러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김민석을 그냥 대놓고 옆에 세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놓고 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걸려서? 이재명 재판. 공소 취소 이게 걸렸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요. 이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명청대전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명명을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요. 제가 뭐 민주당을 뭐 칭송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적어도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수평적 당정관계 합시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2년 전에 한동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평적 당정 관계 합시다라고 하다가 그렇죠. 저 사달이 난 거거든요. 한동훈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사실 수평적 당무 개입이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우리 비서실장 고발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도요 지금 정청래가 이거 당무 개입이다 한마디 하면요 우리 당에서 고발하면 돼요. 한동훈이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근데 정청래는 고단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각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입법부 당대표 당연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여당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거예요. 본인이 여당 대표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당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수평적 타령을 합니까? 근데 정작 수평적 타령하면서 본인은 국정 개입하더라고요. 뭐 누구를 뭐 잘라라, 무슨 정책 방향을 바꿔라, 무슨 뭐 대안을 내라, 무슨 면담을 해라, 무슨 뭐 순방을 가라 마라, 활동 자제를 해라 마라. 지가 뭔데? 자, 오늘 조간신문 보면은 그 아유. 사전 투표 폐지 법안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있는데 제가 이거 저도 매일 조간신문 보고 저희 우리 대변인들께서도 신문 많이 보시겠지만 한동훈도 뭐 거기에 뭐 이름을 올렸다. 그게 뭔 기사야 그게? 정말 사전 투표제 폐지 법안이 올라갔다는 게 기사인 거지. 대표 발의는 박대출 의원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참 언론이 문제인데, 자 현재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네. 벌어지는 저 국민 항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요 전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 분들과 예. 또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과의 그 현장 조율을 또 장동혁 대표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 뭐 쫙 정리하시고 하시던데.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워낙 그 현장은 누군가가 뭐 이렇게 지령을 내려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게 또 정치의 근본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 갈등 조율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럼 그게 필요해요? 그럼 카메라 라이브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또 조율해 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알겠다고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오시고 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단 한 분께서 이제 문을 잡고 반대를 하셔서 이제 진입하지 않았죠. 근데 그 또한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막으면은 우리는 안 한다.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중재를 해주신 장동혁 대표 지도부 덕분에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의 그 갈등 조율도 잘 됐는데요. 저는 이 앞으로 이제 올림픽공원에 우리 이제 민주 항쟁이 지금 카톡이 어떤 지금 글들이 올라오냐면 누나 저 종강했어요. 올라와요. 자 종강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불납니다. 예, 우리 이제 친구들이 다 종강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방학이 된 겁니다. 방학하고 지금 올라오는 친구들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문화 축제의장처럼 대학생들과 많은 청년들 시민들이 악기도 연주하고 과외도 하고 스터디도 거기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 배현진 의원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숟가락 금지, 숟가락 금지, 뭐 애견남이 어쩌고 하면서 한동훈 씨 숟가락 금지. 아니 올림픽 공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친 자가 무슨 뭐 사전투표제 법안 뭐 대표 발의다니고 이름 좀 올렸다고. 이러니까 재래식 언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다. 보도를 네. 그렇게 합니까? 정작 지금 선관위 주도하는 당 대표한테는 내려오라고 난리치면서 숟가락 하나 딱 얹었다고 해서 무슨 뭐 마치 대단한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전투표제 폐지는 장동혁 대표가 오래 전부터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그렇죠. 진작부터 장동혁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안들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의제인데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부정선거론자라며 사전투표론 불신을 조장한다면서요. 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까? 제발 그런 좀 작태를 그만하시고 한동훈 씨도 숟가락을 얹으시려면 좀 성의를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림픽공원에 얼굴이라도 한번 비치고 어떤 소리 듣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겪어는 보세요. 송파남매도 안 가는데 한동훈 씨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 우리 그 손수조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뭐 지역구 출마 경험도 있으시고 한데 자기 지역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너무 좋은 홍보의 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변진 의원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본인 지역구 아니라고 박정훈 의원 지역구라고 하셨다는 거죠. 투표소
잠실 제7투표소는 저 본인 배현진은 저 본인 지역 아닙니까? 본인의 그런 투표함이 거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지역구의 투표함이. 그 투표함이 지금 핸드볼 경기장 가가 있는데 거기 박정훈 의원 지역구다. 뭐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근데 박정원 의원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아이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지역구 본인들의 지역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선발로 뛰쳐나가죠. 무조건 가죠. 그냥 그 뭐 예. 맨발로 뛰어나가도 지금 맞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자, 우리 그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1시간 가까이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이 우리 미디어 대변인님들하고 이 스튜디오에서도 만나지만 현장 가면 우리 그냥 그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야외 그 스튜디오는요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길목에 딱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만나고 나오다가 만나고 그럼 자유롭게 인터뷰도 하시고 뭐 이 대담도 하시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항상 가면 비어 있습니다. 왜냐? 그 스튜디오 바로 뒷자리가 쓰레기 선별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거기다 돗자리를 안 깝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 6시 전부터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우리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말고사 끝낸 2030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오늘. 네. 직장인들도 나오겠지만 자 오늘 우리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 한 말씀씩 손수조 대변인님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먼저 아까 제가 주말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이나 일부 또 분들이 잘 됐다 비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저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현장에 가시는 분들 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큰 또 감기 걸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 같은 이 오만 방자한 기업들, 저는 선관위 왕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 견제받지 않는 성역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다가 또 잊혀져. 국민들 금방 잊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요, 이미 선관위는 수차례 압도적인 비난에 직면해 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3천여 건의 채용비리 사건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을 때도요, 고개 숙이는 척했죠. 그리고 99% 성과금 모두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쪼르르 달려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선관위 건들지 마. 감사원이 뭔데 헌법기관을 건드려? 라고 하는 결정만 받아왔습니다. 그게 선관위입니다.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요, 또 무소불위 기관으로 그런 일을 겪고도 이번에 그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3개월 동안 일주일 출근하고 노태학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은요 부부 동반 그 무슨 출장을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요, 민주당 관계자들과 손잡고 출장 다닙니다. 맞아. 2023년 윤석열 정권 때도 민주당과 손잡고 출장을 다니는 이 선관위 있잖아요. 이런 선관위, 권력과 야합하고 사법부 카르텔에 의해서 잠식돼서 왕조로 군림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 기세가 한 번 더 꺾인다면요, 국민들 금방 잊어. 또 우리끼리 또 해먹으면 돼. 그 선관위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도 똑같은 작태로 국민 참정권을 정말 이 지나가던 개밥 그릇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이런 작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힘을 모아야 하고요, 이번에 선관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걸 보면은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뭐 일반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 경찰에게 덤벼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지 그죠?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도권 정치인들이 나와서 해주니 시민들이 이 몸 던져서 막는 이 일을 안 하고도 경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이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망,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꼭 필요할 때 나타나주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신뢰감이 점점 더 형성되고 있어요. 뭐 그동안 이제 말로 막 목숨도 걸고 뭐 부정선거 내가 주인이고 했던 사람들, 사실 그들이 뭐 잘못 그 어떤 제도권 권력이 없는 것과 그리고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죠. 이 현장에 있지도 않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하면서 아예 출국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현상을 보면서 누가 진짜 필요할 때 역할을 해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제도권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각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질서를 잡아주고 특히 경찰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시민들이 굉장히 질서 정연해져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것도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구실인 거예요. 그 안에 뭐 체육 단체가 어떤 뭐 기물을 꺼내고 다 구실인 거예요. 핸드볼 단체에서 핸드볼 학생들이 와서 했을 때 그때 뭐 작은 소동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국에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물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걸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이 지금 시민들 모여 있는 동력을 와해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정치 일정하고 아주 딱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귀국. 이재명이 네? 귀국이죠. 뭐 목요일 그거- 귀국하니까. 그것 때문에 귀국 오기 전에 지금 저 올림픽 공원 좀 청소해라 이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거죠. 네. 그 너무 속보이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제 이제 빌드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청장이 폐가망신 운운했어요. 예. 저는 그 말 한 사람이 폐가망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정권은 짧아요. 국민은 영원합니다. 예. 예. 정청래의 말이에요, 심지어. 예. 자, 예. 우리 그 어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6곳,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전남, 울산 6곳에 대해서 재선거 소청을 했는데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재선거 전국 재선거라는 것은 많은 이제 법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행 법상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뭐 개인적인 법적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그 위에 제일 위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재선거는요. 법률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뭐 법적 절차에서는 기한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 선거 소총이라는 것의 기한이 17일까지예요. 예, 예. 17일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공식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해놓고 보험 들듯이 예. 해놓고 전국 재선거 혹은 전국 재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이번 지금 선거 소총 6곳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혹은 전국이 아니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적더라도 전 국민이 합의하는 그런 재선거에 대해서는요. 법률을 초월해서 기한을 초월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예,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다. 6개로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령 서울 지역의 재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장 선거만 재선거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또는 광역 비례의원, 지방 광역 비례의원, 기초 비례의원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오세훈 시장 선거만 영향받았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예, 거지. 예. 당연히 똑같은 선거구에서 똑같은 투표함에 들어가는 표들이 6개, 7개 아닙니까? 예. 지금 해당하는 투표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집계할 수도 없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게 오세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장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모든 선거들 해당하는 선거들 다 영향받는다.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선거가 영향받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궐이 있는 지역은 보궐도 영향받은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어떤 식으로 소총이 들어왔어도 궁극적으로 재선거를 할 때는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하는 모든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하는 선거구가 아니고 선거 지역이죠.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 오늘 아침에 그 여론조사 기관 공정 예. 이 한글 보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확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0.9%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차 범위가 6.2%인데 6.2죠. 예, 2% 포인트인데 예. 확 벗어나 버렸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1000명 조사할 때 오차 범위 3.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6.2%고 그걸 확 넘어섰다는 건 이제 완연하게 국민의힘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이재명 지지율이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된다. 그 해당하는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야당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국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면 레임덕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레임덕이 온 거예요. 레임덕이 온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하고의 지지율 상관관계가 없지 않지만 이재명의 지지율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재명 지지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각성이 있을 때 국민의힘 지지가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굉장히 완연하고 여기에서 돌이킬 만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 이유가 있고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정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 내분이 있죠. 민주당과 대통령의 내분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지금 그 좌익 쪽에 유리하게 변화할 기미가 별로 없어요. 예. 이런 상황은 장기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매체 에브리뉴스의 이제 여론조사를 봤는데 마찬가지 에브리리서치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에 거의 걸치는 정도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니 장동혁 대표가 1등이에요. 예. 전체 그러니까 보수 주자들만 모아놓고 조사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17.9로 1등, 한동훈이 17.7로 2등이었습니다. 오세훈은 3등이었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모아놓고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지가 굉장히 커요. 30%가 넘어가는. 그래서 예. 2등과의 격차를 많이 벌립니다. 예. 지금 이러니 지금 친한계는 굉장히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는 게 오세훈과 한동훈 덕이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프레임을 걸었었는데 정말 웃음 나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 30% 넘는 지지를 받고 1등을 했다. 네. 2등과 현저한 차이로 1등을 했다. 예. 이러니 지금 그들의 논리가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제외하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의총을 하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을 한번 주목하시길 제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거에 영향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주요 중앙 정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는가를 보면 되는데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을 포함해서 죄다 이 어떤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를 안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딱 그 좌파 매체가 이 동력을 꺾기 위해서 하는 가짜뉴스에 가짜뉴스 자기들도 활용하는 입장인 것이죠. 예. 그런데 정점식의 입을 보면 이 선거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전국 재선거에 대해서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선거 소청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에서 친한계만 이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잠실 국민항쟁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그동안 그 조중동 중심으로 재래식 언론을 장식했던 뭐 한동훈 관련 기사 또는 뭐 친한계 관련 기사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불살라 버려 버리는데. 아니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한동훈이 게이트볼에서 볼을 치더라. 7번이요 이걸 하더라. 그리고 한동훈이 선거 때 그 쫄쫄이 고무줄 들어간 셔츠를 입더라. 그게 기사입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미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건 조선일보고 그 앞에 말씀드린 건 채널A예요. 이거는 언론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매체입니다. 이게 권력에 무슨 뭐 어용하는 것도 역겨운데 팬덤에 어용하는 거잖아요. 혹은 자기 계파적 이익, 그 계파에 줄 서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배팅 아주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종편들도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운이 달라지는데 JTBC는 월드컵 중계권 배팅했다 망했어요. 이미 망한 거죠. 부도났으니까. 예, 망했는데 좀 살려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생 좀 부탁합니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 채널A, 뭐 TV조선, 동아일보 여기도 한동훈한테 배팅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TV조선 같은 경우는 패가망신 당할 만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뭐 기획 부동산 사건, 장동혁 대표를 그런 식으로 사기 사건과 장동혁 대표 이름을 동시에 이제 등치시키면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공범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좌파들 이 뉴스를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를 보면 이 TV조선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마치 범죄 저지른 것처럼 혹은 공모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처음으로 한번 TV조선에 해보겠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나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유무를 떠나서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거를 보고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이 언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TV조선 심판해 주십시오. TV조선은 언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매체입니다. 지금 그 JTBC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더 동아일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더라고요. 네. 이 사실상 부도거든요, 부도. 그렇죠. 근데 작년입니까? JTBC의 중국의 텐센트 자본이 1,000억을 뭐 투자한다고 그렇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00억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텐센트는 이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 대중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아마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현금이 와가지고 당장 이제 운영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래서 텐센트도 아마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위한 사업에 출자, 합자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텐센트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아니 이렇게 힘들 때.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중국에 왜 친중하고 왜 이럴 때는 보답을 못 받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 아니 잘 될 때 거기에 엎어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기는 거야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을 주고 살리는 회생시켜주는 그런 엔젤 투자를 한번 받아보라고요 중국한테.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 국가 세력은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버립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국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위해서 많은 선 효과를 발휘했는데 또 뭐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가지고 놀다가 버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진영 국가에서 공산주의 독재 정당을 돕는 서구의 지식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방송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오늘 현장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통 벗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 아까 1번 게이트인가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앉아버렸습니다. 네, 저렇게 눌러 앉아야 됩니다. 저는 저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비폭력 저항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경찰이 의도하는 게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예, 아까 이제 명분을 이야기했지만 그 명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급 단체, 그 체육 단체들이 물건을 꺼낸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랑 협의하면 다 꺼내게 해줄 거예요. 수 있죠. 예, 그 한 명씩 이렇게 참관 붙어가지고 선거 기물들 건드리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핸드볼 공도 가져가세요. 네, 공도 가져가고 뭐 펜싱 칼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가면 되지. 빨리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경찰이 협조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자기들도 핑계 삼아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의심을 받습니다. 지금 저 현장을 보니까 저기 엄청나게 덥습니다. 낮에는 복사열이 그냥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에서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 맞습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대표가 앉았습니다. 저 이제 제가 받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110명. 배현진, 박정호는 저 지역구잖아. 어디 갔어요, 그 두 사람은? 저기서 부르고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디 갔냐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 저 현장에서 지금 배현진, 박정훈 이름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라고. 물론 오면 꺼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참 고맙게도 우리 김웅준 예. 청년의 소리 TV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오전 우잘사 방송 영풍 TV와 우잘사 TV를 통해서 동시 이원 생중계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양쪽 시청자 수를 다 합치면 한 4-5천 명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풍 TV 보시는 분들은 우잘사 TV 구독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3,000명 넘어가는데 곧 10만 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뭐 지금 친한계들이 지금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 주쯤에 대안과 미래죠. 이번 주쯤에 의총을 하면 장동혁 대표 버티겠냐, 내려올 것이다, 한번 밀어붙여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 하기도 전에 의총 날짜 잡았나요? 잡았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이미 지금 장동혁 대표로 범보수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라 범보수가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저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쪽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세요. 옳지 않은 일에 줄 섰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일에 함께 하세요. 한동훈 살리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참정권 살리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배현진, 박정훈, 기타 등등 대안과 미래,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당신들, 대안과 미래를 찾으려면 올림픽 공원 나와서 시민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